4월 3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CNBC가 이번 중국 주식 투매의 진원지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오너 빌 황에 대한 보도를 냈습니다. 빌 황은 한국계로 원래 현대증권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후에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줄리안 로버트슨과 함께 소위 타이거 클럽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 그는 뉴욕에서 타이거 에이시아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아시아 투자를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중국은행 주식 관련 내부 거래 유죄를 인정하고 민사소송에서 4,400만 달러 지불을 합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는 The Grace and Mercy Foundation 이라는 자선단체도 가지고 있고 2013년에 가족 투자 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아케고스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를 운영하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의 운영을 했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VIP샵 등 주로 중국 주식과 일부 미국 주식인 바이아컴 CBS와 디스커버리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을 통한 바이아컴 CBS의 3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여가 무산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주요 브로커들이 아케고스를 대신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도미노 효과를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마진콜을 초래했습니다. 타이완의 TSMC가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반도체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거의 전부가 아시아에 있고 그중 92%가 타이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1년 동안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글로벌 전자산업 매출은 5천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전자산업 공급망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존 뉴퍼는 미국에서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정부의 협조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리엔 국가식량물자 비축국 부국장은 2일 뉴스 브리핑에서 중앙 비축미 규모가 안정되어 있고 지방의 비축 식량이 생산 지역은 3개월, 판매 지역은 6개월, 생산 판매 지역은 4.5개월의 시장 공급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서 36개 대도시 및 시장 변동성 높은 지역에 일정량의 완제품 식량과 식용유 비축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일 중국 관영 매체에서 중국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을 의심하거나 또는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상의 식량 물가는 안정적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 증가 속도가 16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한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 국장은 1일 2월 말 현재 중국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이 5조 6,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우는 그 원인을 하이테크 제조업은 우량하지만 그 비중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부 제조기업은 자산 경감 쪽으로 향했으며 공장 설비는 구매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투자 수요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소비 부진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인 ARM은 자사의 최첨단 신형칩 아키텍처가 미국의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화웨이와 같은 워싱턴의 무역 블랙리스트상의 중국 기업에게 양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및 인터넷 분야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잇따른 제재로 인해 작년부터 반도체 분야의 제약을 받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 아키텍처를 이용해 설계하는 칩을 제조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기업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상호 백신 접종 증명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방중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협력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염병 대비 및 대응, 무역 및 투자, 상품, 식품 보안, 과학, 기술 및 혁신, 여행 촉진 및 1대1로를 포함한 정책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58.com으로 알려진 가정부 파견 서비스 제공업체인
수완다오지아, 중국어로 티에너다오지아가 올해 안에 다시 미국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이며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평가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소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접촉한 따리 하이동 디벨롭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그룹 같은 부동산 기업이나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포춘 랜드 디벨롭먼트 등 기업들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4.9% 오르는 등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17년과 2018년의 최고치에 비해서 두 자릿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소도시인 이 19개 도시에는 중국 인구의 약 7.8%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리서치 회사 CRIC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경제 전망이 취약한 많은 소도시들은 주택 재고 수준이 40개월 이상 판매 불량이라고 합니다. 샤오미가 30만 5천 달러를 들여 만든 새 로고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설립자인 레이쥐는 새 로고가 오징어 모양으로서 기존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바꿨는데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한다며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레이쥔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라 등 네티즌들이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가 4월 1일부터 상하이시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에 오는 목적이 의료이든 취학이든 관광이든 공무이든 친척 방문이든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은 모두 등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루 관광, 공무활동 등으로 당일 왕복을 하거나 교통수단 환승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중국의 매체 환경에서는 드물게도 불만의 소리를 표하는 그런 매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